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익소각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익소각에 대안이 있을 것이냐, 액면이익소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액면이익소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액면이익소각에 대한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액면이익소각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실제로 진행을 앞두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채로 실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미처분 잉여금을 세금 한 푼도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기존의 이익소각의 방식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액면이익소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요.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이익소각을 함으로써 기존 이익소각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액면이익소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균등가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체가 높은 회사만 가능하다라는 제약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본금이 높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한테 딱 맞는데 라는 내용들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하여서 잉여금을 그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잉여금을 제어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액면이익소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해도 괜찮겠어? 라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이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거듭 강조 드립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었을 때에는 액면이익소각이라는 부분은 액면 유상감자와 완벽히 동일한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감자가 유리한지 액면이익소각이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상감자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하지 않은 채로 일단 액면이익소각이 좋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액면 유상감자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최소 자본금에 제약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억, 1억 5천 이런 자본금 제약도 있겠지만 어떤 자본금 규정은 10억, 12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본금이 12억 딱 풀로 들어가 있어. 근데 최소 자본금 규정 자체가 12억이야. 이런 회사들은 유상감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액면이익소각을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자본금의 규정이 없어요.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해서 10억의 자본금이 있었다? 그러면 감자를 10억을 하는 것도 동일한 현상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에 해당을 하는 것은 최소 자본금 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면 최소 자본금까지는 유상감자를 활용하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까지도 떨어뜨려 보겠다고 하면은 액면소각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느낌상 분명히 유상감자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수수료가 적지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겠다. 유상감자가 액면이익소각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이상의 수수료 차이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 분석에 앞서서 의제배당에 관련한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 17조 2항의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의제배당 계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법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호의 규정은 이익소각 그리고 감자시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의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의제배당 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해산할 때도 의제배당이 나옵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자녀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나 배당으로 과세한다.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례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회사가 자본금이 10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은 10만 주, 액면가액은 10,000원,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10억이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자본금 10억과 잉여금 10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감자도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은 9만 주, 9억 원이죠. 9억 원에 대해서 액면 이익 소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케이스 2, 9만 주, 9억 원에 대해서 액면 유상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케이스 1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이익 소각 시의 의제 배당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소각 대가가 9억 원이고요. 주식의 취득 가액도 9억 원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게 되겠죠. 의제 배당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 소각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각 이후에 주식 수가 10,000주가 그대로 되는 부분인 거고요. 소각 이후에 자본금도 10억 원이 됩니다. 대신 9억 원을 소각했기 때문에 소각 이후에 잉여금은 1억 원밖에 남지 않겠죠. 자, 우리 회사가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해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을 할 때에 의제 배당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녀재산가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게 해산 시에 의제 배당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는 자본금 10억이 있고 소각 이후에 잉여금이 1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재산가액은 11억 원. 다만 바뀐 게 있죠. 주식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재산가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의제 배당액은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케이스 2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상 감자 시의 의제 배당액은 감자 대가 9억 원이고요. 주식의 취득가액 역시 케이스 1과 동일하게 9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 시의 의제 배당 역시나 0원이 되어서 세금이 없다. 두 번째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 이후에 주식 수는 10,000주, 소각 이후에 자본금은 9억 원을 감자를 시켰기 때문에 1억 원이 남게 되고요. 다만 감자를 했기 때문에 소각 이후에 잉여금은 역시나 불편한 숫자 10억 원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앞의 내용에서는 소각 이후에 자본금 10억, 소각 이후에 잉여금이 1억이고요. 뒤에 케이스에서는 소각 이후에 자본금 1억 원, 소각 이후에 잉여금 10억. 자, 그러면 3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의제 배당액은 자녀재산가액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본금 1억 플러스 잉여금 10억에서 11억 원 동일하죠. 앞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본금 10억 플러스 잉여금 1억 했기 때문에 자녀재산가액 11억인 거 똑같아요. 그러면 주식의 취득가액 역시나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11억에서 1억을 차감하면 10억 원이 남게 되어서 의제 배당액 역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가져갈 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액면 소각을 하게 되면 잉여금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훗날에 세금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의제 배당 규정을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내야 되는 세금은 액면 소각을 하는 방식이나 액면 감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와 이익소각의 수수료가 동일하다. 그럼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수수료가 훨씬 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절차 자체는 근데 소각보다는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불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자본금을 조금 나는 10억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회사라고 하면 액면이익 소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자본금 10억 필요 없어, 1억 원이라는 자본금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감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억 원인 회사에 최소 자본금 제한이 3억인 경우라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7억 원은 유상감자로 빼고 나머지 3억까지도 난 빼고 싶다 라고 하면 3억에 대해서는 액면 이익 소각으로 빼시면 10억 원을 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수료를 낮은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감자와 액면 이익 소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수수료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면 수수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익 소각을 했더니 구세청이 좀 싫어하더라, 나는 싫어하는 거 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자가 좋아요. 감자는 아무래도 국세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아주 많은 회사들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유상감자의 방식이 발행 주식 수와 액면 가액, 자본금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관리 차원에서 유리함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감자가 조금 더 좋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수수료 측면인 거예요. 이익 소각에 대해서 수수료가 높은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높은 수수료를 굳이 지급하고 이익 소각을 할 바에는 감자라는 대안이 있다라면 감자를 저 같으면 먼저 실행을 해볼 것이고요. 감자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본금 규정 있잖아요. 자본금 규정에 딱 걸려가지고 나는 감자를 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익 소각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확신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세요.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